했는데 제대되고 보니까 본인이 북한 주민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어진 거죠. 네. 결국 북한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북한 군인들이 주민들이 약탈하는 걸 막고 그들이 타켓이 누구냐? 북한 간부들과 진짜 북한의 돈주들인 겁니다. 네. 이것이 이슈화가 됐고 북한 당국에서 네. 이것을 제재하라 막아라 이슈가 막 내려왔는데 그래서 북한 당국이 실제 최근에 금지시킨 노래가 뭐였나요? 이렇게 대화가 북미 간에 진행되는 사이에 북중 경계 지역의 그 대북 제재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허용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북한 당국 자체에서의 북한 내부 자체에서의 경제적 상황이 취약으로 치닫기 때문에 네. 아무리 중국이 차단을 한다 해도 그 밀수를 절대로 못 막습니다. 아, 네네. 북한 주민들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 중국 주민들이나 서로 양자 간에 서로 간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한 한계성을 중국이 어느 정도의 중재 역할을 하는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슈 같은 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게 이슈인 거죠. 네. 네. 그러한 이슈에서 중국 단동 같은 경우는 가장 상징적인 교육 지역이고요. 예. 그러한 교육 지역이 북한에서도 상징이지만 중국에서도 양자 간의 서로가 상징이고 이 양자 간의 상징은 두만강 무산 해산 지역의 상징보다도 무엇이 다르냐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네. 첫째로 합법적이고 신의주 지역에 있는 중국 국경에 있는 북한의 무역 거래들은 네. 대체로 정부하고 직결 연결된 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산 해산 쪽에서 이 교역이 활성화됐다 이러면 아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들어가겠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탈북민 입장에서는 단동이 활성화됐다? 아, 네. 이거는 정부가 은밀히 뒤에서 밀거래를 하는 거 아닌가? 아, 라는 네. 추측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역별 특성이 있다는 네.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 정부가 은근히 밀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걱정되는 건 비핵화가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대북 제재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다 이런 건 걱정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 물가가 장마당의 물가가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뭐 좋으면 오르고 뭐 나쁜 소식이 들리면 내리고 이렇게 들썩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외 소식을 다 장마당 그 주민들이나 뭐 다 접할 수 있나 보죠. 그 접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가운데 연결 다리를 바로 네. 중국 국경이 다 해줍니다. 아, 네. 중국 국경에는 최대한 북한 사람들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이 자유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장점이고 그러한 장점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이슈들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해주고 그러한 전달 이슈와 관련돼서 이 교역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슈와 연결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러한 이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부를 누리는 북한의 장사꾼들과 중국의 장사꾼들이 서로와 이익이 맞아 떨어졌다는 부분이고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의 대북 제재가 야 풀리겠네 이 정도면 네. 앞으로의 대북 제재가 야 이러면 안 되겠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물가를 올리면 원가의 마진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미친 장사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장사꾼들이 이 속 때문에 이것이 출렁거린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항상 이런 이슈에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북한이 이제 장마당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네. 궁금해하고 그 얘기를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는데 요즘 북한 장마당에 이제 뭐 주먹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제대 군인 출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또 왜 있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북한의 장마당에 지금 주목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북한판, 현대판 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네. 그러한 주제로 해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육군지에 제가 칼럼 글도 낸 적이 있는데 왜 이것이 나가는가? 북한에서 최장의 군사복무 보통 남성들은 1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북한이 스스로 판 함정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골칫덩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최장의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이 제대돼서 고향에 안 보내고 무리 배치 지역으로 보냅니다. 네. 무리 배치 지역에서 생활의 형편 좋냐? 군 생활만 하고 장사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더 최악의 상황을 겪습니다. 사람이 견디는 건 한계성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지금의 세대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예. 장마당에 태어나서 장마당에서 북한 당국의
정상적인 충성 세뇌 교육에서 벗어나서 교육받은 세대들이 지금 장마당 세대고 그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 당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한 중심에 이 제대 군인들, 제대돼서 고향도 못 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럼 그 군복을 입고 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군복을 입고 군사복무 때는 북한 주민들의 재산과 물자를 약탈을 했는데 제대되고 보니까 본인이 북한 주민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이 바뀌어진 거죠. 네. 결국 북한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북한 군인들이 주민들이 약탈하는 걸 막고 그들이 타켓이 누구냐? 북한 간부들과 진짜 북한의 돈주들인 겁니다. 네. 이것이 이슈화가 됐고 북한 당국에서 네. 이것을 제재하라 막아라 이슈가 막 내려왔는데 그래서 북한 당국이 실제 최근에 금지시킨 노래가 뭐였냐면 옛날 임꺽정에서 나오는 주제곡 구천의 사무천네. 네, 네. 이 노래 주제곡 내용이 구천의 사무천의 백성들의 원한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 세상을 뒤엎어야 된다라는 네. 노래거든요. 예, 예. 이 주제곡까지 금지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네. 그 이슈가 바로 이 이슈의 가장 주목이고 그들을 주목이 아니라 진짜 북한 주민들을 은근히 북한 당국에서 네. 보호하는 이런 의적한 형태로 네. 지금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석호 부장, 이게 한 가지 더 이것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북한 상당히 이게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속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당국은 부인했죠. 네. 그런데 추정되기로는 우리 군사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군사회담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어쨌든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의제는 맞다는 예. 것이고 우리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양측이 비핵화에 따라서 군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군축은 양측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한국도 해당이 되고 북한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군축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안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 들이 한 300여 문 지금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죠. 그 문제라서 언젠가는 논의돼야 될 문제고 논의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맨 마지막에 써야 될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거.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거를 다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양보 아니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더 마지막 카드, 오히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 먼저 꺼낼 카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사정포를 네. 물리는 거는 북한이 양보하는 카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의 대가로 남한의 경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협력의 재개라든지 이런 걸 받아낸 다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북한이 내놓을 네. 수 있는 그런 카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보도가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나갔다. 네. 남북한 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아직 현실화되기에는 좀 이른 상황에서 보도가 나와서 우리 당국이 서둘러 좀 진화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이제 남북 간의 연쇄 회동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한반도 상황 한번 지켜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일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북미 간 한라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김정하 전 북한군 장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17일이니까 오늘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화했다는 소식은 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동아일보 편집회의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아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저희가 기다렸거든요. 밤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트위터에 뜨면은 그때 기사를 빨리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예고를 했었는지 먼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How are you going to celebrate Father's Day? Work. I'm going to work. I'm going to actually be calling North Korea. I told him,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 have communication. It's a very good thing. 네, 신 부장, 생각을 해보면 4월 20일 날에 남북 정상간 한라인이 설치되는데 아직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간 한라인 통화를 한다. 좀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은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덕담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그때 잘 우리가 대화해가지고 우리 둘 다 굉장히 유명해졌어. 네. 굉장히 많은 칭찬들이 많아. 이렇게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 약속한 그 비핵화 조치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김정은을 좀 다그치는 그런 대화 정도, 좀 원칙적인 대화 정도를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장교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채찍질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협상이 결련되면 전쟁 게임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주로 이제 오락가락하는 좀 기만전술 이런 거 북한이 많이 보였는데, 북한 입장 좀 어떻게 반응할 거를 보입니까? 두 가지로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과연 이번 게임에서 진실 게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쇼 게임을 하는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 두 가지 문제에서 트럼프의 어떤 발언을 지금 당장 예민하게 발언하기보다는 예민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트럼프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나갈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한번 정상회담 원래 하기 전에 한번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생각 외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정말로 이 정상회담을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는가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다 같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말로 이전에와 같이 쇼게임으로 나간다면 그에 대한 뒷감당을 북한은 감당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최대한 정말로 개인적으로 탈북민으로서 진심으로 바란다면 진실게임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급했던 건 북한인데 지금 국제외교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고 심지어 아베 총리도 나도 북한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에 와라, 초청한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급했던 건 북한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김정은의 몸값이 뭔가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향적인 평화 공세로 나서서 일단 한국,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소외되어 있던 일본하고 러시아는 좀 급한 거죠. 왜냐하면 이 움직임에 맞춰서 일본과 러시아도 국익을 챙겨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특히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확인하고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내기 전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굉장히 다급한 그 행위자 중에 하나고요. 러시아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같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 러시아도 여러 가지 라진 선봉 사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이권을 챙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계국들이 다 지금 외교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흥미로운 보도가 나온 게 북한이 북미 만남을 미국의 사업가를 통해서 타진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많이 절박했다.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 사전에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정권 유지에 가장 우선이 뭐였냐면 자존심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최대한 물밑 협상을 원한 거고 어떠한 공개적인 어떠한 체면을 구기는 그러한 라인보다도 조용하게 부드럽게 과연 어떻게 미국하고 접촉할 것인가 이런 라인을 가장 모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그들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어찌 보면 사업가라든가 이런 조용한 디루트가 아니었겠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북한이 이 정상회담에 대한 진실 게임에 과연 어느 정도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잠깐이라도 엿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는 김영철 위원장과 뭔가 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업가는 뜻밖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점이 포인트인데요. 그 미국 측의 대화 상대방이 쿠시너였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로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쿠시너다. 쿠시너한테는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쿠시너하고 친구인 슐츠라는 사업가를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접촉했다 이런 설인데요. 네. 굉장히 뉴욕타임즈의 보도고 권위가 있는 신문이죠. 네. 그리고 정황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대외 전략을 보면은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물밑으로는 대화를 항상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늘 대화와 공세를 하다가 어느 때는 공세를 앞세우고 대화를 좀 하기도 작게 하고, 네. 지금은 대화를 앞세우고 이제 공세를 작게 낮춘 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두 가지 수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도발의 공세가 굉장히 높았을 때 이미 이 도발이 끝나면 대화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트럼프에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위 쿠시너를 접촉해보자라는 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북미가 이렇게 접촉이 됐는데 최근에 또